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 파산 가능성 소식이 있자 독일 언론들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타트통신은 2021년 9월 22일 전문가들은 헝다그룹의 위기설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근심스럽게 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위기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중국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위험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이 중국과 함께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독일 매체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잠시 요약해 정리해드리면요. 물론 조금 후에 중요한 부분, 독일 매체들의 코멘트 부분은 정확히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 중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때 중국 최고의 부자는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IT 기업의 오너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를 소유한 창업자들이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헝다그룹의 창업자 쉬자인입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가장 적은 돈으로 최대의 땅을 확보해 개발한다는 그의 투자 철학이 그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헝다그룹은 한때 포천 글로벌 500대 그룹 중 122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성장 기세가 대단했었는데요. 이는 중국을 가리켜 건설, 부동산, 시멘트 성장 GDP라고 말할 정도로 부동산 사업이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성장이 바로 중국 경제의 성장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래 몇 년 동안 중국 부동산 관련 버블이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거주용으로 재편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얼마 전에는 중국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높은 부동산 가격에 있다 지목되기도 했죠. 이미 지난 영상 중국을 두렵게 할 것들이 나타났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공부론, 즉 중국 공동 부유론을 통해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압박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잠복해 있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기업들의 산업 구조 조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미래 산업으로 옮기려 했던 헝다그룹은 자동차, IoT, 컨텐츠 산업, 여행, 관광업 등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지만요. 이런 분야들은 부동산을 키워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었죠. 또 이 분야에는 이미 기존 중국 업체들의 강자들도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금 세계 경제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헝다그룹 하나 무너지는 것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만 브라더스 사건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그렇게 엮여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아직 그리 크지 않죠. 금융시장에 몰려올 파장은 중국이 외환위기만 없다면 중국 내 문제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중국 내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3천억 달러라는 헝다그룹의 부채는 중국 전체 대출 규모에 그리 크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나 실물 경제로 넘어와 살펴보면 독일 입장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무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5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독일 유력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21년 2월 12일 수출국가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은 2020년 코로나 기간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비중을 1.5%를 높여 14.5%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교역량의 근 15%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엄청나죠. 슈타티스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7%를 시작으로 2021년 18.78%를 예상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20.37%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제 엄청난 것이죠. 10년 전 10% 초반대였던 중국의 글로벌 GDP 비중이 이제 20%에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도 중국 경제의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요. 문제는 중국 경제로부터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곳은 바로 독일이고 유럽이죠. 매체 한데스블라트는 독일 역시 코로나 기간 그리 나쁜 성적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 이유로 중국의 소비 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독일 산업의 핵심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생산하는 차 2대 중 1대를 중국에 팔고 있죠. 벤츠는 3대 중 1대이고요. BMW는 4대 중 1대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바로 독일의 경쟁력인 것이죠. 독일은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을 해왔던 것인데 경기가 활력을 잃으면 독일 상품 판매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유럽 경제의 핵심 독일은 지금 헝다그룹이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독일과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잠시 독일 언론들의 헝다그룹 관련 뉴스를 봐야 합니다. 독일 유럽 주간지 포커스는 최근 3천억 달러 부채에 중국 크래시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면 베트남의 GDP와 비슷하고요. 한국의 1년 예산이 500조 정도니까 150조 정도 한국 정부 예산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타츠통신은 헝다그룹의 채무 규모는 현재 그리스 한 국가의 채무와 같은 수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때문에 유럽 전체가 난리나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빚의 액수와 같은 규모라는 것이죠. 채무가 350조 정도이지만 헝다그룹 뒤에 함께 있는 여러 부동산 업체들도 줄도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지금 미리 돈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도 있고요. 중국의 수십만 가구가 헝다그룹에 돈을 내고 분양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동산 구매자들도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기서 오는 1차적 손실액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매체는 이 거대한 부동산 기업의 파산이 중국 경제에 쇼크를 던져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은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연쇄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매체가 포커스를 맞추는 지점은 중국의 금융시장이 아닙니다. 기사는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은 흔들리고 있고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지금 중국의 IT 기업들과 권력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막는 여러 요소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성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매체는 홍콩의 익명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 이는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국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있긴 합니다. 기사는 부동산 거인 에버그랜드 헝다그룹은 이미 지불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는 선례가 없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헝다그룹의 채권과 주식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피바다가 될 것이고 중국 은행 시스템에는 부실 채권들이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헝다그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기사는 이제까지 메가붐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타고 형성된 거품들이 한순간에 꺼지게 될 수 있다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은 완벽한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꼭 헝다그룹이 아니어도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할 겁니다. 독일 타츠통신은 9월 22일 기사에서 헝다그룹의 파산 문제는 중국을 시스템적인 금융 문제로 몰고 갈 것 같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느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기사는 과열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지난 수년 동안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중국 가계 70% 이상이 그들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다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이 바로 건설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도 점차 수익성이 떨어져 왔다는 것이죠. 결국 관심은 중국의 소비력 약화에 있습니다. 이번 헝다그룹 문제가 중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70%의 중국 시민들이 투자해온 중국 부동산 문제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 또한 소비 심리를 악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작용해 가겠죠. 그래서 기사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번지지는 않겠지만 중국에는 엄청난 금융 리스크가 잠복해 있다고 기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보면 나옵니다. 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기간 중국을 위협하는 요소 3가지를 꼽아왔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 환경오염, 그리고 금융 리스크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막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3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체는 가난과 환경 문제에 있어 중국 정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번 헝다그룹의 예에서 보듯 중국의 금융 리스크는 여전히 엄청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거품이고 이게 지금 억지로 관리되며 잠재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번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헝다그룹에는 200여 개의 자회사가 있고 자동차 기업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그룹 내에 엮여있는 채권 채무 관계와 신용거래는 아주 복잡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도 하고 있죠. 수천 명의 개인 투자가들과 주택 구입자들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는 헝다그룹이 지난 여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택을 덤핑 공급해왔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 위기를 넘는다 할지라도 이 그룹의 성장성이 담보되지가 않기 때문에 앞날이 암담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매체는 헝다그룹의 파산은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이들이 중국 경제에 부동산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고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중국에게 부동산 산업이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까지 했었습니다. 기사는 독일 상공회의소 펄커 트라이어 국제경제위원과 인터뷰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상태는 이제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기업들은 현재 이런 중국의 거품 경제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미 중국 부동산은 사실적으로 파산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많은 독일 수출 전문가들은 소비가 붕괴되어 독일 제품 판매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과 독일의 무역 규모는 2129억 달러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엘리트들과 중국 공산당과의 권력 싸움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20년 전 러시아에서 푸틴이 했던 것들과 비슷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둔화됐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관심에서 멀어졌죠.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했고 이에 따라 거대 디지털 기업들은 상당 부분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가들은 지금 기업들의 정치화와 소유권 침해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부동산 기업들에게도 전해졌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임대료 가격에 대한 규정이 나왔고 투기 관련 여러 가지 규제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꼭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살려낼 것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이런 류의 위기를 넘기도록 늘 뒤에서 힘을 써온 것이 중국의 중앙은행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또 중국 정부의 최근 행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가 만약 헝다그룹을 구제하게 되면 중국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공동 부유론에도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헝다그룹 같은 기업들이 혼자서 열매를 따먹고 위험에 빠지니 중국인들의 세금으로 기업을 살려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중국 시민들은 현재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동 부유론의 진위를 의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이번 헝다그룹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도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는 크래시의 위험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성장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독일과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균열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려내야 하는 독일 정부의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